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난 6월 17일은 사막화 방지의 날이었는데요. 갈수록 뜨거워지는 지구로 인한 기후 변화와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이 사막화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사막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막화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한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중국과 몽골 등에서 불어오는 황사와 미세먼지만 봐도 그리 생소한 게 아니죠. 사막화 방지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막화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죠. 이 사막화 방제 날이 있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1994년 6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상이변과 산림 황폐화 등으로 심각한 사막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국가들의 사막화를 방지하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막화 방지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제49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사막화 방지 협약 채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6월 17일을 사막화 방지의 날로 지정했는데요. 195개의 협약 가입국은 건조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 조건 개선, 그리고 육지와 토양의 생산성 유지와 회복, 그리고 가뭄의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도 협약 가입국으로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없기도 하고 해서 사막화란 말이 사실은 조금 낯설거든요. 이 사막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막화란 자연적 요인인 가뭄과 인위적 요인인 산림벌채, 그리고 환경오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토지가 사막화와 같은 환경으로 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막화는 단순한 사막의 확장이나 사구의 움직임에 따른 사막지대 이동이 아니라 여러 요인에 따른 건조 지역의 토지 황폐화를 말하는 것인데요. 건조 지역에서 토지 황폐화가 진행되면 사막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토지 황폐화는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특별히 건조 지역에서 발생될 때 사막화라고 정의되는 것이죠. 건조 지역은 전 세계 육지의 40%를 차지하고 이곳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세계 식량의 44%와 지구상 가축의 절반이 건조 지역에서 길러지고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열대와 아열대 숲의 42%는 건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조 지역이 이렇게 넓다는 것은 사막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땅들이 크다는 것인데요. 사막화 현상이 전 지구적 문제라는 뜻이죠. 이 사막화가 일어날 수 있는 건조 지역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세계 식량 공급에도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조 지역의 토지 황폐화 상황 어떻습니까? 네, 건조 지역 중에 토지 황폐화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5억 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데요. 현재 경작지 손실은 역사상의 비율보다 30에서 35배 높은 것으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는 약 1,900제곱킬로미터의 땅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인 대한민국 면적의 190배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매년 손실되는 양으로 보았을 때는 12만 제곱킬로미터의 토지가 가뭄과 사막화로 인하여 상실되고 있고요. 이는 2천만 톤의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규모입니다. 한국은 연간 쌀 소비량이 약 336.8만 톤임을 감안해 볼 때 국내 인구가 약 6년간 먹을 수 있는 쌀이 매년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로 인해서 상실되고 있는 것이죠. 향후 25년 동안 발생할 토지 황폐화는 세계 식량 생산량 중 최대 12%를 감소시킬 것이고요. 이는 세계 식량 가격이 최대 30%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재 약 9억 이상의 인구가 굶주리고 있는데요. 그중 80%는 농촌 지역의 소작농과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 빈곤층이기 때문에 이들이 점점 극빈곤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사막화 문제가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만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황막화라고 불리는 사막화의 문제의 심각성은 먼저 발생 범위의 확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분포된 상황으로 볼 때 사막화 지역은 신장, 티베트, 내몽고, 영하, 감숙, 청해, 협서 등 중국 북부와 서부의 12개 성에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 외에도 스촨성, 허난성, 북경시, 그리고 산둥성, 용영성 등 건조 및 반건조, 그리고 아수분 지역, 심지어 수분 지역에서도 사막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 중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중국 사막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막화의 가장 중요한 기전은 토양이 습기를 잃는 것으로 식물체가 사라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경작으로 인한 토양 영양분의 고갈과 그리고 곡물의 고사가 원인이고요. 둘째로 지나친 방목으로 인해 식물들의 괴멸과 이로 인해 바람과 비에 그대로 노출된 토양 침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와 이로 인해서 토양을 고정시키고 빗물이 토양으로 흡수되는 통로가 되어주는 나무 뿌리가 소실돼서 발생하는 토양 침식 문제이고요. 네 번째로는 관계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토양 침식과 염도 상승으로 인한 불모지화가 그 원인입니다. 이와 같이 사막화는 인간의 활동과 그리고 열악한 생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지만 특히 인간의 행위가 사막화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이는 중국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는데요. 중국의 사막화는 우리나라에도 황사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인구 증가와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면서 50년대 말부터 무계획적으로 토지 개간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무절제한 방목으로 초원의 실제 부화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바람에 초원의 사막화를 자초했습니다. 특히 내몽고의 경우에는요, 과도한 방목으로 13만 헥타르의 초원이 사막화되었고요. 그래서 200만 호에 이르는 목축민이 고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간과 땔감 사용으로 과도하게 나무를 벌채하면서 사막화를 막아주는 식물의 자연적인 피복 상태를 파괴해서 사막화를 부채질하게 되었는데요. 내몽고, 영하, 감숙성 일대 초원에서 수십만 명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약재와 식용식물을 채취하는 바람에 수많은 초원의 사막화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매년 20에서 30만 명이 수억 평의 초원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화나 공업화 과정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이 사막화의 새로운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공장과 광산의 개발, 그리고 건축자재의 채취, 교통 및 기초시설의 건설 과정에서 초래된 생태 파괴가 사막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막화된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문명 앞에 숲이 있고 그 뒤에 사막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프랑스 작가 샤토브리앙은 19세기를 전후로 살아간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이 말은 마치 오늘날을 예언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0년 전 세계 최초로 기록된 이야기인 길가메시는 메소포타미아의 삼나무숲 파괴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경고를 무시한 탓에 현재 이 지역은 사막으로 남게 되었죠. 또한 남아메리카의 마야 사회는 울창한 열대 저지대의 밀림을 바탕으로 생겨났습니다. 기후변동에 따라 번갈아 찾아드는 수분기와 건조기에 적응하며 서서히 번창하던 문명은 서기 750년에서 800년 사이에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막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즉 사막화의 피해란 문명 자체의 파괴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사막화는 이제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기업, 개개인의 모든 국민이 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